안녕하세요. 인하대 의대 명예교수 김순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어르신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편만 우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코비드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노인에 대한 관념 및 정의, 그 다음 심장과 혈관, 두뇌 관련 질환, 뼈, 관절, 근육 관련 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기 위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요.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로 말하면 65세 이상, 또 지하철 공짜에서 지공스님이라고도 부르는데, 특징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하는 시기에 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분도 계시지만 또 펄펄 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노인의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건강하려고 아마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노인의 수명은 2014년에 이미 82세, 82세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82세로 그야말로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그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아주 것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또 건강하게 어떤 고혈압, 당뇨 같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65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16년 내지 17년 동안을 건강하게 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목표이자 국가에서 추구하는 목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17년 동안을 골든타임을 이제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노인 인구를 알아보는 데서 노령화 지수가 있습니다. 다 느끼시겠지만 급격히 지금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령화라는 지수가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노인과 또 15세 미만의 어린이를 비교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이미 벌써 노인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겠죠. 노령화 지수는 이제 65세 이상 인구 나누기 15세 미만 인구를 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인에 대한 관념은 어떠신지요? 노인들은 어느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의기투합해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옛날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서 초기에는 참 재미있게 잘 지냈는데 결국은 원수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다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라면은 고집이 세고 잘 듣지 못하고 남에 대한 배려를 안 하고 기억력이 나쁘고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부정적인 관념이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인이 아주 인자하고 너그럽고 현명하고 또 배려심이 많고 자애를 베풀고,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에 대한 관념도 상당히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 집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집에 주추 떨고 있고 용마루 있는데, 바로 신체 골격은 주추돌과 용마루, 눈은 창문, 폐는 환기구, 뇌는 휴지 상자, 내장은 배수관 역할을 하고, 심장은 상수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또 연료가 되겠지요. 집에 어떤 난방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는 그런 연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집 여러분들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고 또 잔디에 잡초들이 예? 다 잡초로 가득 찬 그 뜰이 되고 또 창문에 거미줄이 쳐지고 녹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은 이미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뭐 노력 안 해도 되겠지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건강은 운명이 아닌 선택인 것입니다. 집 관리하는 것처럼 건강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오직 당신만,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나이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몸에 해로운 독소를 멀리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은 뭐 10년 이렇게 젊어집니다. 또 50세가 되면 그래서 50세가 되면 어떻게 늙는가에 80%는 생활 방식, 그러니까 환경이고 유전이나 체질은 20%에 불과합니다. 여기 이 사진 어떻습니까? 두 사진의 차이 뭐 분명하죠. 한쪽은 어머니 같고 한쪽은 딸 같죠. 사실은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면 혈액형도 같고 체질도 같고 유전자 그 DNA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전이 중요하다면 똑같이 늙어야죠. 그러지만 한 사람은 굉장히 늙고 여기 검버섯이 많이 있는데 배 안에서 왼쪽 분은 굉장히 젊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란성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화 관련 질환의 80%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뭐 병이 진단되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치료가 됩니다. 대부분. 근데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과 혈관의 노화, 또 면역계 노화, 환경과 사회적 요소에서의 그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야말로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심장과 혈관의 노화가 되면은 머리에 노화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뇌졸중이 생기고 또 심장 관상동맥이 노화되면은 심장병이 생기고 그리고 또 기억력이 감퇴하고 성적으로는 발기부전을 일으키죠. 면역계가 노화하면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나고 감염 또 암도 잘 발생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고가 많을 때 건강에 급격히 건강을 상하게 되죠. 또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세 가지, 하여간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82세라는 평균 수명이 아니라 건강하게 82세가 되는 바로 건강 수명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은 바로 예술이라는 그런 이런 생각하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장과 혈관을 보시면은 심장은 모든 기차가 지나가는 중심역입니다. 여기 제가 이 촬영하는 장소는 바로 근처에 서울역이 있는데요. 서울역입니다. 여기 심장이. 그래서 서울역에서 전국 각지로 다 열차가 이렇게 통과하는데 심장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전국으로 열차의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막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중심적이 된 거죠. 심장은 전개로와 심장 판막이 있어가지고 이 일생 동안 뜁니다. 뭐 제가 만으로 65세가 되었는데 65세 동안 한 번도 제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심장인 것입니다. 또 그런데 그 심장에서 이제 그 철로라는 것은 그 전국 각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철로가 바로 동맥이 되겠는데요. 이 동맥의 그 질환은 동맥이 경화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흔히 동맥경화라고 그러죠. 동맥경화. 좀 이따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나빠지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또 각 장기의 기능 및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심장 보십시오. 상당히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제 이 주먹만한 심장이 이제 그 일생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뛴다는 게 참 고마운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은 뛰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혈액을 전국
그러니까 온몸 각지 전체 우리 온몸으로 보내고 거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거기서 생긴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은 또 제거를 하죠. 이렇게 해서 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질문, 이 퀘션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심장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심장 발작이 언제 올지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까? 또 혈관에 가장 나쁜 것은 콜레스테롤이다. 아마 또 좀 이따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0% 막힌 혈관이 50% 막힌 혈관보다 더 나쁘다. 그리고 1번부터 답을 말씀드리면 심장 발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죠. 저도 금년에 그 급작스러운 급사의 부고를 적어도 두 번 들었는데요. 아침에 축구하다가 쓰러져서 젊은 그 청년이 내사 상태에 빠지고 또 조기 야구하는 50대 우리들 같이 복사 맡기고 책도 만드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분도 또 갑자기 아침 조기 야구하다가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발작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가장 나쁜 것은 사실은 콜레스테롤보다 더 나쁜 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경화에 의해서 심장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90% 막힌 혈관하고 50% 막힌 혈관, 당연히 90% 막힌 혈관이 더 나쁜 걸로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90% 막히는 동안에 그 가지가 많이 혈관이 생겨가지고 유사시에 그 가지로 혈액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50% 막힌 혈관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아주 등산을 한다든지 과격한 운동을 할 때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50% 막힌 50대의 50% 막힌 혈관이 더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압은 언제 재는 게 좋을까요? 혈압 재지만은 보면은 이제 새벽부터 아침이 높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그렇기 때문에 혈압은 아침에 재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고혈압이 계속되면 혈관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만져보면 아주 쇠파이프 같이 단단해지는데 불행히도 70%까지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멀쩡하고 나는 건강해 아주 건강에 자신하던 사람이 어떤 과격한 운동을 하다든지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뻥 나가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전조 증상이 없는 것이 더 이제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벽 두께가 증가하면은 혈압이 상승하고 고혈압이 되는 거죠.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심장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뛰지 않고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 흉부 통증과 불편감이 있고 또 신체 상부의 불편감이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고 울렁거리는 느낌.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사실 참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장이 중요한데 이 심장이 노화되는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바로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도한 고지방식 이런 것이 이제 혈관 노화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흡연 끊으면 되죠. 음주, 술을 더 적게 마시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를 잘 승화시키고 고지방식을 피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은 혈관도 아주 젊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숫자로 좀 여러분들 숫자로서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숫자로 기억하면 치매 예방에도 좋죠. 우선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혈압이 얼마고 혈당이 얼마고 또 맥박수가 얼마고 이런 것을 이제 기억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또 콜레스테롤도 기억하는 게 좋은데 총 콜레스테롤 정상치는 200이 넘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중성지방도 200이 되겠고, 반대로 이제 HDL은 40 이상일 때 정상입니다. LDL은 130도 미만이고, 그러니까 HDL에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이거는 많아야 좋고, 다른 거는 많으면 안 좋은 것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하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을 얘기하는데요. LDL, 또 중성지방, 이런 동맥경화증의 원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HDL은 이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HDL은 저희들이 이제 헬시라고 외우고, L은 라우지, 아주 기름긴 이렇게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몸속의 콜레스테롤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포도주 한두 잔 정도는 용인될 수가 있고요. 운동하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LDL, 라우지, 기름긴, HDL은 헬시. 사실은 이거 약자는 아닙니다. 이건 고밀도 이런 식으로 되지만은 그냥 헬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 그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생기는 건데 마치 유리가루 같습니다. 혈관벽에 미세한 유리가루를 뿌린 것과 같이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내피가 손상되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부착하고 혈관이 이제 녹슬게 되는 거죠. 혈관 염증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될 경우에 혈전이 유발되고 혈압이 증가됩니다. 고혈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을 더 젊게 하는 그런 우리가 작전을 써야 되겠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라. 특히 혈액순환 촉진 운동이 좋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런 내용이 엄청 많고 좋은 정보가 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건강 수치를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혈압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호모시스테인, C 반응 단백, 혈당, 체력 검사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C 반응 단백은 바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안 좋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평생 함께할 친구를 사귀는 게 좋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물리치고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 사실 친구가 많은 것보다는 아주 깊은 친구가 있는 게 더 우리 건강에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에 좋은 음식으로서는 견과류, HDL을 헬시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생선, 플라보노이드 이런 게 몸에 좋고요. 필요한 약은 꼭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면 습관도 규칙적이고요. 어떤 사람이 고혈압 약을 먹다가 이제 증상이 없고 그러니까 안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결국 뇌졸중이 생긴 그런 경우를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서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상동맥 성형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여기 마음심자인데요. 심장에 혈관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2개, 3개인데 여기에 막혀 있네요. 거기 화살표에 막혀 있는데 이제 거기를 풍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혈관 확장, 풍선 확장을 해서 스텐트, 그게 바로 스텐트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나는 스텐트 3개 박았어, 5개 박았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몸에 좋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우리 몸이 녹쓰는 것이죠. 우리 몸에 녹쓰는 건데 이것을 막는 게 바로 항산화, 안티옥시단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C나 비타민 E, 코엔자임 규텐, 베타카로텐,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그러니까 이거 외우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은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 이런 데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데 이 활성산소를 독성이 없는 물질로 변환시키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 되겠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혈관을 녹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코엔자임 Q10은 또 이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 영양소의 하나입니다.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돕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은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걷기, 계단을 오르고 또 정원을 관리하고 이런 게 다 결국은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뭐 운동이 이제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20에서 30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그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또 근력 강화 운동 또 두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가벼운 무게를 여러 번 들어 올리고, 최대 무게의 50% 정도를 10회 빠르게 들고 뭐 이렇게 30초 쉬고 3, 4회 반복하는 것이 좋겠고, 또 운동은 일주일에 3회 이상 하고, 또 억지로보다는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